형님들 반갑습니다. 숲집 형님들 반갑습니다. 역시 이래 들어와야 되고,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게 있다 했죠. 템파나 에인절스를 갔는데 오늘은 근데 왜냐면 저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오늘 똑같은 걸 쓸 수도 있다 했죠. 그게 템파하고 에인절스였거든요. 근데 영 아니었고, 그다음 이제 다저스하고 시애틀을 이제 오바 쪽으로 좀 접근을 좀 했었고, 미러키는 좀 불안불안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승을 거뒀고,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 조합씩 접근을 하는데 4대 3대 3대 비율로 가시면 되고, 돈이 좀 부족하신 형님들은 1번 2번 위주로 가시면 되는데, 결과 처리는 1, 2, 3으로 결과 처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은 카톡으로 하든지 저한테 쪽지를 날려주셔가지고 질문하시는 게 좋고, 혼자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뭔가 의구심이 들 때는 싼단지 쳐가지고 지그재그 박아두시고 와가지고 질문하시면 되고, 오늘 당장 또 오랜만에 이 시즌에 왔기 때문에 거의 귀신 신들리듯이 뱉어낼 겁니다. 알겠죠? 이 시즌만 되면 약간 접신한 것처럼 5만 거 다 뱉어내거든요. 왜? 여러분 알고 있어라고. 느바타령 조가라 해갖고 할 테니까, 하루 틀렸다고 안 볼 거면 여러분 시작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형들은 1야 9야를 다 배팅할 필요가 있다 했어 없다 했어? 필요한 경기가 있으면 굳이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1야 간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1야 갈 게 있는데 안 가는 것도 안 갈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알겠지? 그래서 오늘 설명도 많이 하고, 물부 지금 다 하고 시간이 되면 LG NC 경기 보러 가고 싶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협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나중에 정리 한번 더 해드릴 테니까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설명할 때 이제 녹화 끝내고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여김없이 일본 야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구매하실 거면 저거 보고 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한신하고 요코다. 한신은 이제 타이키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우리는 한신에 대해서, 투수에 대해서 나쁜 점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그런 선수급마저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28승 30승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똑같은 거를 매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 타이키라는 선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잖아. 그지? 근데 한신의 유망주 투수들은 지금은 좋게 보기 힘들어요. 지금 한신이 원체 잘로 여유도 많은 상황이고, 이랑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험실을 가동을 했는데, 얘는 좀 좋게 보기 어렵거나 아니면 얘는 좀 변수가 상당히 많은 건 맞습니다. 왜? 한신이라는 팀이 점수를 많이 발생을 시켜서 마에는 엄청 잘하는 비율을 알잖아. 지킬 거 지키고 언더하고, 그 다음 투수들이 길게 끌어가지고 투수의 힘으로 이기고, 뽑을 거 뽑고 뒤에 가서 점수를 따라잡아서 끈질게 해서 끝내거나 역전시키거나 적득을 만드는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신이나 하나나, 그지? 그래서 약간 오늘 가는 거는 좀 비추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 한신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지금 여유도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센트럴 리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신 가는 건 좀 안 가도 갈 게 많기 때문에 한신이 제일 축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오늘 일본 야구에서는 갈 건 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것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승패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코 같은 경우 아즈마 나오는데, 아즈마에 대해서는 그 투수가 요코가 좀 흔들릴 때, 그지? 뭐 잭슨이라든지 바우가 흔들릴 때 아즈마만큼은 그냥 똑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포모라 보긴 어려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잘했던 시즌이 작년이니까 이제 그 다음 시즌은 이제 평균으로 돌아갈 거다 아니면 못할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더 잘하거나 거기에 준하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코승을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 이 선수가 포텐이 터져가지고 다이키라는 선수가 포텐이 터지더라도 구질이 많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신인이면 그래도 구질이 많으면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그냥 일본 야구에서 던지는 포크볼이라든지 그냥 한 4가지 구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요코가 좀 유리한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마인승 갈 필요는 없고 마인승 갈 거면 오버 가는 게 맞고, 한신도 언오버가 항상 애매한 게 그런 아까 투수적인 부분들과 중심 타자도 오야마하고 이제 데루와키하고 이런 애들이, 사토 데루와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나아지면 경기를 참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5.5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언더 볼 수는 없는 게, 요코 경기대로 경기를 주말 내내 요미 전부터 해서 한신전, 그 다음에 요코전, 히로전 이런 부분 나왔기 때문에 5.5를 봤을 때 언더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일단 뭐고, 한신은 투수만 보더라도 투수가 중간급은 해주거나 아니면 로테이션 돌았으면은 5.5를 언더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예 안 돌았고 기대가 안 되는 투수다 보니까 언더 보기는 힘들 것 같고, 한신이 역을 받아서 하려면 오늘 중심 사선 터서 지원도 좀 받고 타이키도 도와주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바가 나와야 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역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역배를 보는 분도 잘 없겠지만은 역배보다는 오바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경기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 4개는 안 가지면 4개까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알겠죠? 진짜 엄선해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분석은 빨리 나왔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분석 다 써서 배우까지 쭉쭉쭉, 왜냐면 막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분석 잘 되니까, 그지? 여기를 어디다 보죠? 왜 조합 싸움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 굳이 오늘 결계가 많기 때문에 2배짜리도 엄청 많아 갈게, 그지? 그래서 여기다 집중을 할 필요는 굳이 없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야쿠르트 투수는 당연히 언급을 안 합니다. 외국인이든 뭐 불펜이든 마무리든 이런 부분 확실하지 않고, 온리 타격 가지고 경기를 풀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투수들이 좋으면 항상 우리가 할 때 역할을 못하거나 그 투수들이 잘하면 동점을 만들었는데 마무리를 못 지는 게 이번 시즌 야쿠르트라 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리고 용병들은 오히려 더 잘해야지, 그지? 아무리 팀 상관 안 하고. 옛날에 그 어떤 투수고 사이스 니드도 엄청 못하긴 했지만은 10승 정도의 언저리 투수들 했었죠. 그때도 야쿠가 뭐 투수가 엄청 좋지는 않았지만 사이스는 그래도 웬만큼 했는데, 램퍼트라는 선수는 그냥 마냥 팀 때문에 안 됐다 이런 말 하기에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냥 주니치를 갈 수 있냐 없냐, 뭐 조합감으로 갈 수 있냐 이 정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오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알고 있던 우리가 스가노와 오노 했을 때 뭐 4.5 받고 5.5 요런 모습이 요새 보이긴 보이거든요. 알겠지? 주니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메치나 그다음 뭐 밀브에 가 있는 오가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해야 되는 다카시 히로토나 지금 이제 늙은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건 맞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수도 앞서고 타격은 야쿠가 주니치보다 당연히 앞서긴 하지만은 어제도 2대0으로 이겼다는 것 자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1대0, 2대0, 2대1 이런 스코어들은 상대편이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팀이거든. 알겠지? 아니면 온리 타격 갖고만 경기를 풀어가는 팀일수록 더 안 좋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야쿠르트도 이제 뭐 득점이 2.8대밖에 안 돼요. 구성을 보면 3대 4대 나와야 돼. 왜냐면 산타나도 있고 오즈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지? 실점은 기본적으로 4, 5 세팅이 되고, 그러니까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투수나 타자나 봤을 때 타자의 강점을 그렇게 가져가지 못하고, 오너도 짬이 있는 피칭에서 제대로 한다면 공략하기 어려운 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니치 승에다가 저는 언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야구는 경기 안 풀려버리면은 이제 투수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초반에 점수가 나고 안 나고, 특히 다른 팀보다 1회에서 3회까지 점수가 나냐 안 나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게 야쿠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QW 보내드릴게요. 400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형님한테 표 보내드렸고, 일주일 10일로 칠게요. 아까 100개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히로하고 요미, 여러분 요미가 좀 좋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요미를 좀 많이 갔죠. 방자 평소에 요미를 많이 가나 안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답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너무 내만 달리면은 이게 현실 반영이 안 돼. 맞죠? 그리고 모리타라는 선수는 내가 좋게 평가해서 안 좋게 평가해서 첫 등판 했을 때 꽤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요코 이제 그 강타자들을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첫 경기 치고는 2점 3점 안에서 막아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 구질도 많고 이것저것 잘 던지는 게 많다고 중요하진 않아. 근데 그 던지는 것들을 약간 조계현처럼 조계현 진짜 올드한 이야기인데 이것저것 약간 조금씩 던질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좀 기대가 되고, 요미도 지금 이오리하고 그리핀하고 이런 투수들 말고 지금 토고는 어제 또 맛이 갔죠, 그죠? 히로도 그렇게 점수를 엄청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지? 그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오늘은 타격 지원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신인은 신인이야. 알겠지? 히로도 홈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히 냈어요. 얘네는 저득점 경기를 할 줄을 모르는 팀이기 때문에 주니치 때도 5대4고 4대1이야. 그럼 히로를 계속 물거나 배당이 썩을 일은 없단 말이야. 옆에 아니면 정배 배당이 좋거나 아니면 오버가기 좋은 팀이거든. 그러면 그 히로를 보여주면 KT 가는 것처럼 역을 꾸준히 쓰고 그 다음 오버 쓰는 거. 요번 시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히로시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주 못 쓰고 오히려 피하는 경향인데, KT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봤을 때는 히로는 계속 물고 가면 되는 그런 팀이에요. 알겠지? 또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는 그 정도 부분이 많이 안 보이니까 좀 못 믿어온 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다. 알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면 KT처럼 참 쓰기는 좋은 팀이다. 오버도 쓰고 역도 쓰고 아니면 정배 배당 좋은 배당을 쓰든지. 왜 요새 투수들이 잘하는 애들이 없죠. 모리시도 맛이 같고 모리도 그 정도도 아니고, 그지? 그다음 뭐 타먼브리 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타격 싸움이라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모리타가 해주려면 초반에 2점, 3점 얻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리차드가 오카모토가 살아난 건 맞긴 하지만 초반 이닝의 점수가 좋은 편은 요미가 아닙니다. 요미를 좋게 보고 요미를 주말에 2번, 3번 갔지만 안 돼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초반 이닝의 점수가 나주는 게 상당히 이 모리타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 다른 선수들보다 경험 많은 선수들보다. 그래서 저는 그게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홈에 대한 이제 어드밴티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히로를 보거나 아니면 요미 히로를 공통적으로 갈 거면 요미도 경기력이 요새 괜찮은 건 사실이고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오바로 가시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세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노말하거나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아니죠. 나이가 무조건 많다고는 아니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땐 파워 피처형이기 때문에 구위가 좀 떨어진다 봤을 때는 솔직히 10번 했을 때 8번 하기는 힘든 그런 구조거든요. 노말하고 치기 좋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공략 못할 그건 아니죠. 지금 요미우리 타격을 봤을 때. 그 라쿠텐하고 소뱅은 이제 소뱅에 대한 약점은 거의 얘기 안 하죠. 오제키가 이제 맞은 부분들. 그다음 라쿠텐도 지금 꽤 오랫동안 지금 점수를 많이 내고 이런 부분들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어제 오바를 보거나 소뱅 승을 소뱅은 0.1점 나는 경기 아니면은 지금 뭐 투수가 완전 뭐 오츠나 오제키 이런 기대했던 선수들이 그날 뭐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서 처음에는 이런 경우를 말고는 반대 보기가 정말 힘든 게 지금 소뱅이라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 지금 아키타 구장이잖아. 그리고 제2구장에서 소뱅이 상당히 강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방금 물보든 일본 야구든 국내 야구든 근본 있는 팀을 가는 게 맞고 백업이 좋은 팀을 가는 게 맞고 투수가 좋은 팀이 가는 게 맞고 그런 경기에 가을 야구가 많고 우승 경험이 많은 팀들이 확률이 높다. 그 반대에 가는 확률은 스트레스만 받는다. 먹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야. 특히 뭐고 승패로 봤을 때 알겠지? 그거는 계속 항상 우리가 답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속고 방장도 심지어 한번 잘못 줘갖고 속고 다음에 또 후회를 하고 근데 그 부분은 가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소뱅 반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라쿠텐 역을 써놨습니다. 라쿠텐 역을 써놓은 거는 물론 역을 볼 수도 있지만 배팅에 좋은 건 아니고 소뱅을 피하라는 소리죠. 제 방송을 많이 보고 표를 많이 받아보고 정리를 많이 보는 분들은 오늘 소뱅을 조심해라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소뱅 가끔 당연히 어디까지 가야겠어. 마인까지 가야 되고 오제키 다음 당연 잘하는 투수도 오츠인데 오츠가 요번 시즌에 경기를 정말 많이 못 뛰었어요. 좋은 재능을 가진 투수인데 그래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오제키랑 오츠랑 작년에 역할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막간 소뱅에도 아직도 소뱅이 플레이오프 가고 우승도 하고 그래 뭐 우승권에 가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거거든. 근데 오제키는 더 발전한 거고 오츠는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경기를 많이 못 뛰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뱅을 가실 거면은 피하든지 마인슨까지 가든지 아니면 라쿠텐의 타격도 지금 1-2-3 1-2-3 맨날 하는데 점수 지금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갖고 내가 니오넴 때도 라쿠텐 2.4를 역배를 한번 도전해봤던 것도 그러한 이유였기 때문에 오바를 보거나 라쿠텐 역을 보거나 소뱅 피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 생각. 라쿠텐 투수들은 코자나 쇼지나 이런 애들이 어차피 신인급인데 역할을 못하니까 노리모토가 4시에 일요일 4시에 등판을 한 거 아니야. 지금 노리모토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뭐 피로도 높죠. 거의 뭐 부르면 다 나와요. 중간 개투도 물론 1점차 싸움이면 나와야 되지만 부르면 나오고 마무리도 했다가 불펜도 나왔다가 지금 선발 없으니까 선발 그래서 노리모토 선발에서 잘했었던 전성기 때는. 그러니까 5반대 다 불리다 보니까 지금 팀이 투수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지금 라쿠텐을 볼 수 있죠. 라쿠텐 투수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1선발이라 볼 수 있는 하야카와도 이제 그 1선발 기준을 맞췄을 때는 엄청 보여줘야 될 게 더 많은 투수죠. 그죠? 그러니까 라쿠텐이니까 이제 1선발이라고 하는 거지. 니오넴하고 세이브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이마에 나오면 그 정도만 좀 무서워할 수 있는데 야마사키 같은 경우 거의 칭찬만 했죠, 그죠? 작년보다는 좀 덜한 모습이긴 한데 이제 그 내가 알기로는 신조 감독이 오리스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역할은 오리스에 있을 때보다 전 니오넴에 있어 활약도 좋고 작년에 9승인가 찍었죠. 9승인가 10승 찍고 딱 성적이 보답해주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신조의 약간 황태자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 그리고 니오넴 특별히 약점도 없고 마인도 잘하고 그죠. 어제 세이버 결국 못 이기고 이런 팀들 뭐야 선수가 없고 타자가 약하고 있어도 뭐 중장거리 타자들 약하고 용병들의 뭐 내빈이나 이런 애들 활약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의심 없이 가면 되겠죠. 무지성만 안 가면 되는데 니오넴이 배당도 좋고 이런데 안 갈 이유는 딱히 없지,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언어버 같은 경우는 항상 오버보다는 언더로 대표되는 게
그 뭐야 세이브죠. 5.5를 많이 받고 그지? 6.5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근데 오마를 가려면 뭐를 가는 게 맞겠어? 니오넴 마인을 가는 게 맞겠지. 왜? 니오넴이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지? 그리고 요자라는 선수는 아시다시피 뭐 한 시즌 잘한 거 말고는 나머지는 뭐야 레벨 60, 12 이런 선수였어. 평생을 데뷔 이래로 계속 그래 살다가 한 시즌만 이제 좀 잘하고 그다음 시즌부터는 레벨 6, 7 이 수준은 아니지만은 공략이 잘 되고 항상 매 시즌 레벨 6, 7 이런 선수급이었다고. 그래서 딱히 기대가 안 돼. 그리고 사이드암이잖아, 그지? 니오넴 타자들이 공도 많이 보고 이 커트를 잘하는 편, 성공한이 좋은 편이잖아. 그러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이 경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바를 갈 거면은 전 니온의 마인 가는 게 좋다고. 어차피 이제 더 큰 배당을 보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배당 1.9도 솔직히 배당이 좋긴 하지만 이거는 뭐 국내냐 해외냐 이런 차이 때문에 회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경기거든. 이게 배당 자체가 과감하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릭스하고 지바는 이제 수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네이치고 뭐 이게 선발 오짐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왜? 결국 점수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6.5 언더를 잘하는 부분이, 그리고 가끔 치면은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래놓고 2경기 3경기를 채 못 넘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게 또 고베 구장이죠. 제2구장인데 이건 오리스가 최근 폼도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꾸역승이라도 했을 때 배당은 좋기 때문에 안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데라니시 같은 경우 경험을 계속 먹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나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지. 만약에 배당이 후지면 만승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리스 경기라 볼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어너바는 지바 잘하는 거 저득점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 지바가 이제 좀 타이트하게 붙는 팀은 니오넴이 가장 제일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안 냈는데 점수를 니오넴이랑 하면은 뭐 좀 오바가 많이 나고, 그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홈이도 원정이도 그런 부분 많기 때문에 오릭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바도 투수들은 노말하거나 샘모스를 제외하고는 보스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역할들을 해줘. 근데 결국은 뭐 무슨 스포츠는 수비만 잘하고 하면 뭐해? 기본기만 좋으면 뭐해? 공격이 돼야 승리를 하는 거거든, 그지?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토머스키, 타카베, 그다음 오기노, 이게 지금 거의 주고 거의 단타형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똑딱이들밖에 없다 이 말이야. 강타자들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니까. 왜? 특히 일본이 점수 1, 2점 나면 여러분 터졌다고 경기를 해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오릭스 보는 거고, 1야에서 가져갈 거는 한 2-3경기 정도고, 승패 라인에서 여전히 가면 되고, 지금 계속 제가 7월달 8월달 계속 승패 얘기만 했죠. 승패가 더 나아요. 일부러 어너바를 안 가는 건 아닌데 승패를 갈 거냐 어너바를 갈 거냐 해서 승패가 좀 더 확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승패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방향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야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야구부터는 여러분들이 답변도 좀 해주고 반응 좀 해주고 하셔야 됩니다. 열받게 하면 중간에 또 끊길 수 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알겠지? 유튜브 형님들 막간에 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시키면 한번 합시다. 우리 뭐 어린애들 아니잖아요, 그지? 뭐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방향 잘난 것도 없고, 오늘 틀린 바로 개새끼 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협조할 때는 좀 협조해주고, 빨리 넘어갈 경기들은 좀 빨리 분석하고 이렇게 하자 이 말이지. 나중에 최종 질문하고 이런 것들은 다 끝나고 해줄게. 오케이? 자, 삼성하고 두산은 뭐가 하면 될까요, 형님들? 대답. 삼성하고 두산은 뭐가 하면 될까요? 도끼다인이 보내드릴게요. 삼성하고 두산은 뭐가 하면 될까? 언어버 2개 같이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뭐 승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언어버만 얘기해도 되고, 뭐가 하는 게 좋을까요? 삼성 가면 되겠죠. 혹시 두산 생각하시는 분? 두산도 지금 분위기는 좋아지고 젊은 선수도 좋은데 실험실이 계속되고 있지, 그지? 맞지? 지금 김동주, 그 다음 최준호, 그 다음 이런 선수들도 지금 자기 역할에 대해서 방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 아니야. 노말을 해주면 안 되고 한축을 다 곽빈 다음에 누구 해주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돼. 왜? 지금 외국인들 솔직히 그렇게 못 믿어요. 외국인들 저거 한다고 두산은 지금 어차피 못 올라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인 원투펀치가 제 역할을 못 해준 것도 있어. 외국인이 거의 국내 투수 같이 뭐 7승 8패 이렇게 먹고 가잖아, 그지? 이유야 어찌됐든 잘한 날도 있고 뭐 팀이 도움 못 준 것도 있지. 어찌됐든 그런 이유도 두산이 플레이오프를 못 가는데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 두산은 용병을 잘 뽑아오는 편이거든, 항상 보면은, 그지? 그냥 투수 가지고 먹고 살고, 맨날 투수 좋은 팀들이 이제 5위권 밑에는 절대 잘 안 내려가니까, 그지? 이건 그냥 삼성 보고
가겠습니다. 가리비토 같은 경우는 높게 평가할 필요도 없고 나쁘게 평가할 정도도 아니고 삼진 능력은 좋고 NC전에도 피칭이 좋았고 제가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똥배도 아니고 그다음에 삼성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주말에 롯데도 그렇고 NC전도 점수 많이 내고 그다음 키움 때도 키움이 따라오면서 괜찮다 1마인 2마인 다 한다 그래서 이긴다 했었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아무튼 의욕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윤태호라는 선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스페어 처리급보다도 급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배당 좋으면 삼성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저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 보잖아, 그제? 근데 지금 삼성 경기 자체 점수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윤 같은 김성윤인지 지금 이치로인지 모르겠는데 희한해. 어제도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어제 누가 홈런 어제 김인태가 홈런 쳤나? 근데 그것도 김성윤이 뭐 지금 뭐고 컨디션이 좋은가 그거를 눌려가지고 찍어 잡으려고 하더라고. 뭐 날다람쥐인 줄 알았어, 그지?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흐름 좋을 땐 한참 좋아, 안 좋을 땐 안 좋고. 근데 지금 이제 먹죽먹죽 분위기도 아니다 보니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죠. 왜? 처음에는 이제 삼성이 좀 멀어지건 두산도 멀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진짜 대혼란이 더 혼란스러워졌잖아 경기도. 왜? 롯데 주춤하고 SSG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지? 두 경기 3연승만 타버리면은 순위가 4위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 아니야 그지? 4연승 3연승만 타버리면 그 상대팀도 절어주면은 그지? 그래서 삼성 안 갈 이유는 없고 언어반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두산하고 키움도 힘들어. 4점대 나와요. 두산 지금 타격이. 근데 지금 투수가 그만큼 점수를 주거나 두산의 불펜에 대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여러분 있게 아시죠? 그러니까 고쇼 영입하고 그런 거 아니야. 고효준 영입하고 그지? 그리고 삼성 요새 김재원이가 좀 더 잘해줘야겠지만은 조금은 정신을 차린 게 아닌가. 어제도 그렇고 NC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지? 돈값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1.2점 싸움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태경 같은 경우는 뭐 어린 나이 치고는 지금 불펜에서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포머가 되다 보니까 좀 공략도 많이 자기 자신이 그랬어. 좀 제가 연습을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 이제 발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승리 인터뷰를 할 때 김태균이 뽑힌 거야.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좀 보이긴 보이죠. 그리고 너무 많이 굴리는 경향도 있고 왜 김태균이 안 나오고 다른 투수가 나서 미리 끊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뭐 거의 무조건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1점차 싸움이 된다고 봤을 때는 왜 두산도 경쟁력이 좀 있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이 좀 우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오히려 불안한 모습이 양쪽 다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버 쪽 가면 되는 거고 김재현이 같은 경우 뭐 구위가 엄청 빨라서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제구 잘 넣고 이제 쏟아내는 볼을 잘하고 맞춰 잡는 볼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서 급해서 데려온 거지, 그지? 스가고 기아는 가장 생각되는 게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제 들으신 분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나름 강조는 아니지 엄청 강조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딱 이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쓱쓱을 봤었고 뭐 얘기했었죠? 얘기 안 했어도 여러분이 딱 그냥 보면 생각이 어제 경기 보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 오바 생각나죠, 그죠? 오바 생각나지, 그지? 맞지? 내가 어제 오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오늘도 그냥 오바 가면 되죠. 쓰기 물론 뭐 쓰기 자꾸 끝내는 힘이 좋다 보니까 용병 선수 차이도 나고 하다 보니까 저배당을 받은 건데 다득점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기아도 타격에 대한 거는 진짜 5할 승률 못하고 그다음 잡을 경기 못 잡지만은 타격에 대한 거는 선수들이 일단 좋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선발들이 외국인 나오면 외국인은 잘하는데 승리를 못하고 그 나머지는 이을이거나 김도현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타격은 좋은 거에 비해서는 좀 경기를 어렵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매번 있는 거죠. 팀 상관 안 하고 그리고 또 지고 그지?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지, 방장님 기아 2.5 포렌승을 가면 안 됩니까? 기아 2.5 포렌승은 그동안 2.5 포렌승 잘 썼지. 뭐 NC가 1.3점 받아서 하나 2.5 포렌승 가고 했지만 이거는 기아는 그런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기아는 그냥 해버리면 확 해버리거나 안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2.5 그렇게 어울리는 팀은 아닙니다. 가고 싶은 왜 1.48을 가려면 진짜 좋아야 야구에서 가는 거잖아. 근데 나는 별로 기아를 1.48을 쓸 거면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야. 알겠지? 오바를 가는 게 더 배당 조금이 더 좋고 그냥 포괄적으로 습도 타격 좋고 했기 때문에 어제 오바에 대해서 다 납득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거 가는 게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항상 제가 1.4 했으면 2.5도 좀 쓰고 그랬잖아. 자주 썼잖아, 그지? 국내 야구에서, 그지? 근데 이거를 갈 거면 그냥 오바 가는 게 그냥 좋은 배당 챙겨서 쓱도 하고 왜 기아 폰에만 딱 정해놓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배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호의사 오늘 까부지 마라. 한 번만 더 까부면 강퇴시킨다.
오랜만에 또 하고 까불딱거리지 좀 마. 까불딱거리지 좀 마. 나 다른 날에 와서 까불딱 오늘은 씨발 까불딱거리지 마라. 또 까불딱거리고 앉아있지. 호이씨 온 거 봤거든. 맞죠 여러분들? 나 아직 채팅 안 보고 있거든. 또 까불딱거리고 있죠. 맨날 까불딱거려요 저 인간 저거는. 조용해라. 형 분석 좀 하자. 네가 분석할래? 또 까불고 있을게야. 맞지? 또 봐라 니 혼자 떴다. 다른 사람 채팅 좀 치자. 좀 조용해라. 니 때문에 채팅 안 치잖아 지금. 안 변한다니까 사람은. 조용해라. 다른 사람도 채팅 좀 치자. 뭐니 전세 냈나? 별풍선 쏘든가. 올려봐라. 너무 많이 친 거 아니고 니 혼자 몇 개를 쳐도 지금. 웃으세요. 사람 안 변해 진짜. 몇 년째 안 변해. 그래 뭐래 해도. 좀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다른 사람 니 때문에 채팅은 못 치잖아. 무서워가지고. 무슨 전세 냈으니까. 롯데하고 KT나 형들 기세를 탄 거야 못 탄 거야. 롯데 가면 돼 안 돼? 다른 분들 채팅 치세요. 저만 무시하고. 전만만 치고 앉아있네. 전만만 치니까. 롯데 KT는 뭐 가면 돼? 대답 안 하면 물부 안, 유로바스켓 안 해준다. 딴 데 가서 들으라. 대답 안 하면 안 해준다. 진짜 안 해준다. 유튜브 형님들 못하면 쟤네들 욕해라. 내가 닉네임 불러줄게. 가서 욕해라. 니 때문에 못 들었다. 욕해라. 다 불러줄게. 아이디 알려줄 테니까 욕해 뿌려. 그냥 욕해도 된다. 사람이 아니다. 뭔 패스야 형님아. 뭔 패스야. 슈대 이을용이야. 김남일이야. 롯데 옆에 오늘 개 좋아 형님들아. 됐으면 가면 되지. 갈 경기는 안 가고 굳이. 깜보 이런 경기는 가고 굳이. 못 믿겠는데요. 아이고 그냥 가면 돼 형님들. 롯데 옆에서는 가고 어제 언더하고 두 개 좋다했는데 KT를 갔잖아. 그지? 뭘 안 가? 갈 때는 가야 되고 또 안 간보 1.3 이런 거는 가고 그지? 롯데 옆에도 좋고 오늘은 뭐야? 오늘도 언더바 둘 다 좋아. 어제 내가 롯데 언더 뭐 KT 승하고 언더 둘 중에 안 되는 확률이 정말 힘들다고 했잖아. 오늘도 언더 보거든요. 말 그대로 요 두 투수들은 뭐 부침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10승까지 하고 10승을 했고 그 다음 탈삼진도 고영표도 사이드암 치고는 탈삼진이 그 사이드암 투수 중에 가장 좋은 건 맞긴 맞아. 그러니까 비단은 계획을 했지. 결국 꾸역꾸역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롯데가 사이드암의 투수한테 대한 부분들이 좀 흐름이 안 좋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 투수 빼고 많아. 뭐 박종훈이도 있고 이자기도 있고 지금 이자기 안 나오지만 김성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 그리고 지금 롯데는 어쨌든 지금 얼라 선수들이 다 풀어가는 거예요. 안 될 때는 고참해 줘야 된다. 그지? 근데 분명히 우투냐 이제 사이드암이냐 차이에서는 우투가 유리한 건 있거든. 왜? 내가 항상 얘기하는 뭐야? 사이드암은 이제 도루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우투 자투보다는 실투를 했을 때 처맞을 가능성이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저득점이 나든 다득점 나든 사소한 것 차이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이 경기거든. 알겠지? 롯데도 어차피 이순철 센세이도 얘기를 했지만 탈삼진율이 좋아지고 삼진이 엄청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초반에 10승을 빨리 따낸 거거든. 그지? 그래서 저는 그 차이도 있고요. KT도 물론 KT다운 경기를 해서 제가 KT도 주말에도 쓰고 그 다음에 쓰기도 했지만은 이거는 투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롯데라는 팀은 분위기를 타는 팀인 거 맞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경기가 상당히 껄끄러웠는데 그걸 잡고 안 잡고 중요한데 그걸 잘 잡았기 때문에 3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롯데 역배승에다가 저득점 오늘도 투트랙을 어제도 투트랙 해가지고 둘 다 안 되긴 정말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 보세요. 오늘도 똑같이 언더도 써도 되고 역배도 써도 되는데 여러분은 만약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역배 쪽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알겠지? 자세한 질문 좀 이따가 해주세요. 기다리셨다가 아니면은 지금은 못해요. 알겠지? 왜 한 경기 하면 빼버리면 뒤에 경기 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도 너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 자기 질문에서 기다렸다가 분석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LG하고 NC 잘하나 인정하나 안 하나 힘들어. NC 잘하나 안 하나. 타격은 뭐 LG 뭐 준하재 그냥. 나도 놀랬다. 요새 LG 방향이 수입하고 거의 뭐 LG만 보고 이제 가고 안 가고 차이고 매력적인 카드를 했는데 그리고 LG가 NC 포비알이 있었거든. 근데 NC가 LG 만나면 잘하는 게 또 다시 살아났네. 그래서 LG가 한국 시즌 우승했을 때 NC가 코리안 시즌까지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알겠지? 근데 오늘 누가 나와? 오늘 누가 나와? 우영우가 나오잖아. 우영우는 볼지를 못 고쳤어. 지금 불꽃 야구 그 뭐 최강 야구 중 아직도 안 터진 친구가 이의리하고 황준수하고 신영우야. 얘는 기대 안 되고 그냥 한번
그리고 호준이 형님은 항상 5할 승률 맞춰놓으면 꼭 내려갈 생각하고 부담은 없어. 왜? 난 LG한테 솔직히 한 번이라도 이기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지? 근데 한 번 이겼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타격 싸움에서는 솔직히 LG한테 안 밀리는 거 맞아. 그거는 여러 번 얘기했어. 왜? LG랑 다를 게 없다고. 이제 짜임새에서 봤을 때는 LG 좀 낫다고는 하지만 타격적인 봤을 때 4.5점대 밀어붙이고 재밌는 경기를 하는 건 맞단 말이야. 그지? 그럼 뭐야? 근데 손주영도 공이 그렇게 나빴다 볼 수는 없는데 엎치락 딥치락 이런 경기들 잘하고 그런 경기들 승을 막 애가 거두고 5할 승률 하고 그다음에 홈 집에 떠났는데 잘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언더 보기는 힘들지. 그지? 맞지? 언더 보기 힘들잖아. 그지? 근데 유진호가 하고 김진호가 너무 많이 던지고 쉴 틈도 없고 매번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기는 어쨌든 아무리 국내 투수 불펜이라고 하지만 LG는 구성이 되어 있잖아. 헌신자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함덕주도 있고 뻘덕주도 구성이 되어 있고 김영우도 있고. 그지? 왜? 국내에서 선발 불펜 투수 솔직히 얘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 근데 LG는 좀 이야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 알겠지? 선발이나 불펜이나. 왜? 10승 투수를 2명 가지고 있잖아. 어제 손주영만 이겼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10승 투수를 했잖아. 그럼 NC 2.5 프레승 물어볼 것 같은데 NC 2.5 하는 거면 오바고, 근데 LG가 NC 팰 때는 점수가 10점 넘어서 5점 4점으로 격파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NC에 대한 포비아를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경기들이 많았고 LG 타선 무섭고 만약 NC가 타선 안 터지면 3마일이 나올 수도 있거든. 원정 경기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2.5가 엄청 메리트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LG가 이기면 3마인도 가능하다 보면 왜 오늘 우영우가 나오거든. 우영우 알겠지? 우투도 영투도 우가 나오니까 얘는 공은 빠르고 좋아. 근데 제구가 조금만 가다마시면 이 공 자체에서 한국 야구에서 150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강력한 구위를 가진 선수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게 문제. 항상 그게 문제고 2군 등판도 그렇게 많았던 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고 김희건, 정구범, 김희건 써놨지 옆에 있지 않나? 김희건, 정구범 이런 선수도 있지. 아직까지는 멀었다고 생각하면 김희건, 정구범, 신영우 NC에서 이제 계속 기단 유망주 투수 중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재고 잡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많이. 왜냐면 등판을 많이 안 시키 2군에서만 처박아 놨거든. 왜? 1군은 어차피 등판하면 난리 뜨니까 2군에 이제 등판 자주 시키지 말고 좀 길게 해보고 하자 했는데 1군만 돌아서면은 볼질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긴장을 빨고 앉아 있으니까. 그지? 갱남고 대투수인데. 그지? 그러니까 LG 승이나 오바 중에서 좋은 배당 갈 거면 마이너 가지 말고 LG도 충분히 2마인 3마인 잘하는 팀이니까 제가 주말에 LG 마이너 NC 6배를 가서 크게 가서 LG 배당도 좋았었는데. 그지? 그래서 NC 2.5 포렌 보다가 된통 당할 수도 있고 NC 2.5 포렌을 갈 거면 2.5 포렌승보다는 배당이 더 좋은 오바를 가시는 게 포괄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움하고 하나 이제 메르세드 벤츠 나오고 어제는 알칸타라 나오고 이제 유현진 나왔는데 그냥 하나 제대로 하니까 지금 이제는 갈게요. 왜? 하나 이거 몇 경기만 이제 해버리면은 이제 플레이오프는 확정이고 아직까지도 LG를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왜? LG가 그 생각보다 많이 이긴 것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가실건이 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 메르세데스의 피칭은 한국에 오니까 조금 더 좋아진 건 있다. 왜? 대만에서 개쓰레기 됐다가 키움에서 데려온 거거든. 어차피 키움이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 야구 아무리 그래서 한국 야구 수준이 낮다 보니까 첫 경기부터 그런 모습이 나오긴 나왔죠. 그죠? 그 다음 경기 때도 꽤 괜찮은 모습들을 했었고. 그지? 그래서 하나승의 저득점 보도록 하고요. 어제도 6.5 받았는데 두 팀 모두 다 빠다가 상대 투수한테 꽝꽝 묶이고 이제 정타도 잘 안 나오고 출루도 안 되고 그냥 꾸역꾸역 해가지고 약간 3대1로 하나가 질 뻔했던 그런 경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동주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투 중에 원태인하고 소영준이하고 문동주 중에 저는 제일 좋은 건 소영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3점대 국내 야구 투수 중에서 방어를 가진 사람 은근히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동주적으로 가도 되고 결국은 이제 키움이 이제 해결해줄 선수가 투수든 타자 특히 타자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있기야 있지만 그 선수들이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 오선진이나 뭐 이용규나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기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바 가기는 좋은 경기는 아니고 하나는 항상 6.5 7.5 경기를 많이 받아요. 선발이 좋아. 약간 한신 같은 거지. 한신이 이제 6.5를 생각보다 안 받고 5.5를 좀 많이 받는 것처럼. 알겠지? 그래서 하나 승에다가 저득점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됐죠? 힘들어. 몇 분 했노? 그랬는데 33분. 빠르게 했는데도 33분이나. 클3님 보내줄게. 건빵들 반말하지 마세요. 품격 지켜주면 저도 품격 지켜드립니다. 근데 못되게 하면 저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 9개월 1년 다 됐다 하면 이해됐나? 나중에 정리 한번 해줄 거다.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하지 말까? 또 안 좋은 소리 나온다. 대답할 줄 모르나 힘들어. 뭐 내가 돼서 말하나? 그럼 대답하면 되지. 또 쌩까나? 안 할란다 그냥. 여기까지 하고 녹화 끝내고 다시 올리고 그 뭐고 배구하고 유로바스켓을 구독자 4,900원 멤버십 한 사람 올릴 수 있거든. 그래 올려줄게. 하는 게 말을 들으라니까 말을 진짜 안 듣는다. 지금 할 일이 정말 많고 물부도 해야 돼. 물부도 좋고 유로바스켓 2는 이제 그 물부랑 할 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존나 많은 줄 아나 보다. 지금 바쁜데 여러분 질문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뭐 갈지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또 답답하게 하지 말고 또 답답하게 하고 앉아있다. 9개 1년 끝났으면은 알았다 하면 되지. 알겠나? 됐나? 그럼 승마를 가면 되지. 오바를 할 거면 형님아. 아니 무슨 소리고 형님. 아니 형님 앤더슨이 잘하는 그 정도로 얘기하면 하이트나 그 정도는 돼야 돼. 형님은 기아는 그거 상관없이 타격이 좋은 거 맞잖아. 앤더슨 때문에 기아가 못 치는 거는 그 동네 할머니도 아는 분석이잖아. 그게 아니고 형님아. 기아를 모든 경기들을 봐봐봐 제발 좀. 단순하게 한 경기 한 건가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점수 나잖아 형님. 앤더슨 보고 가나면 그럼 저 점수 안 나겠네. 뭐 승마나 기아도 난다니까. 기아 경기 안 봤어? LG전이라든지 NC전이라든지 그다음 키움전 안 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성범하고 그런 건 된다니까. 투수가 많이 주든지 선발 역할을 제대로 못하. 왜 작년 우승팀이 그게 지금 중요한 건데 뭔 점수를 못 내. 앤더슨이 뭐 그 정도 투수도 아닌데 형님아. 그럼 안 가면 되지. 아 질문 참 답답하네 나는. 형님 앤더슨의 문제 기아는 점수 잘 낸다니까. 그러니까 홈에서 마인도 가고 오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점수를 많이 주고 마무리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용병 잘하는 게임들은 무조건 이기는 보장이 없고 경기 어렵게 가거나 아니면 지니까 이런 부분 얘기했지. 내가 타격에 대해서 기아 얘기한 적 없다니까. 기아 구성이 되고 2군도 잘하고 1군 타격 지금은 해줄 선수들이 왜 그 선수들이 3할 커리어를 데뷔를 계속 해주던 선수니까 결국 잘할 수밖에 없어. 근데 뭐야 그걸 이겨서 끝내줘야 되는데 자꾸 투수가 점수를 더 주거나 불펜 지랄을 하거나 아니면 키움 같은 팀한테 이상한 짓거리 하고 힘을 빼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기아가 5할 승률 못 올라가고 감독 의지가 없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타격이 안 된다는 말은 난 동의할 수가 절대 없어. 여러분 동의하나 기아가 타격이 안 된다는 말을? 난 동의할 수가 없다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타격 싸움하다 지든지 아니면 나올 때 안 나오든지 이런 부분이지. 아니면 타격을 많이 냈는데 투수가 처막혀가고 경기를 어렵게 흘러가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거지. 기아 타격이 안 된다는 말은 앤더슨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내가 동의할 수가 전혀 없다. 기아가 타격 안 된다는 말은 진짜 내뿐 말고 여기 동의할 수가 없다니까. 왜 4, 5점 잘 낸다니까. 점수 어제도 타격 싸움을 해서 오버가 제일 좋다 한 거고. 투수가 문제거나 운영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이 투수 나왔는데 저 투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선발이 이을이거나 아니면 양현종이 기대치가 없잖아. 그리고 선발 나왔던 선수는 한동안 근만에 또 뭐야 그 뭐고 차 사고 났잖아. 그러니까 플랜대로 지금 안 움직이잖아, 그지? 맞잖아.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지. 뭐 타격이 안 되고 앤더슨이 그 정도 선수도 아니고 화이트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다. 화이트라도 날 건 나, 알겠지? 불펜 해봐야 노경이 잘해줘도 칠라면 칠 수 있는 팀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론 해론 이런 애들도 맞잖아. 조병현이 이론 해론 알잖아, 그지? 그 뚱띠에. 그것도 잘할 때는 잘해, 안 될 때는 애그치 쳐맞고 그 뭐고 도루도 다 허용하고 그런다니까. 그 SS 좀 홈에서 홈런적인 부분도 무조건 나오잖아, 그지? LLD라든지 최정이라든지, 그지? 그럼 안 가면 돼. 그냥 쓰가고 기아를 언어바에 오바를 의문을 하거나 그런 거는 이해를 좀 못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두 팀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투수도 좋지 못나오고 앤더슨이 조금 좋은 정도지. 이건 뭐 앤더슨을 보고 언더를 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 어제 경기 보셨잖아. 그리고 주말 내내 SSG 경기도 보셨고 기아 경기도 보셨잖아. 언더 난 못 갈 것 같다. 조합까지는. 결국 우리 조합까지 가려고 이 난리를 떨고 있는 거니까. 됐자. 그래도 질문 안 한 것보다 저분처럼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저분처럼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조디 닫고 있는 것보다는. 물론 뭐 내가 안 좋아하는 질문을 했지만 그래도 질문 안 하는 것보다 저분처럼 얘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래. 조용히 있는 건 정말 싫어 나는. 됐나?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뭘 수고하셨습니다야. 뭔 수고야. 형님은 가라. 야, 이 아저씨 뭔 수고야. 아직 할 거 남았는데. 일단 형님 강퇴시켜줄까? 189 형님. 189 형님 강퇴시켜줄까? 뭐 끝났는데 아직 남았잖아. 유로바스켓하고 배구 남았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형님 강퇴시켜줄까? 아니지. 뭐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금 수고 안 하고 지금 방금 이제 합시다 해야지. 뭔 수고야. 할 게 한참 남았는데. 됐나 여러분들? 군대 이제 하면 되나? 할 준비가 됐나? 안 하면 끄고 안 하고 다시 뭐 녹화를 하든지 하고 시간 끌지 마라. 할기가 말기가 저는 대답 안 하면 나 끄겠습니다. 그냥 진짜로. 어제도 빈말 아니다. 진짜 오늘 방송 안 할래 했다. 사람 맨날 해주고 하니까 뭐 좋아 보이는 줄 아나. 한번 끊어야 아쉬움도 알고 느바 타령을 들으면은 아씨 모르겠는데 야 임마한테 물어봐야 된대. 아쉬워 봐야 돼. 맨날 해주니까 아쉬움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씨발 지들이 잘났고 다 끊어 봐야 돼. 인간관계 맨날 해주다 보니까 씨발 사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쉬운 줄 알아야 되고 다른 거 비교해가지고 또 아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맨날 하고 해주니까 본세만 나빠져가지고 한다이. 티르키에는 형님들아 가지 맙시다. 오케이. 그리고 끝난 경기들도 있거든. 끝난 경기들은 좀 버리도록 하고 끝난 경기라도 가져갈 게 실력 차이가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오케이. 콜롬비아 마에는 멕시코는 형님들 배구로서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콜롬비아는 그래도 약간 나중에 이런 팀이 또 있을 건데 베트남하고 케냐 얘기할 때 얘기할 건데 그 차이 알겠지? 그래서 그런 팀들은 오늘 베트남도 마이너 갈 거고 콜롬비아도 마이너 볼 건데 약간 의미는 없어. 이 경기가 콜롬비아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케냐도 의미는 없는데 케냐는 여러분이 본 적이 있어. 언제? 김연경 그때 뭐고 올림픽 배구할 때 그때 기본기도 하나도 없더라. 그때 배팅도 됐었거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우리 4강 갔을 때 네이션 그 뭐고 올림픽 배구 그게 브라질 올림픽인가 도쿄 올림픽인가 모르겠는데 아침에 11시 경기 했는데 그게 케냐 경기였거든. 그런 거라 보면 돼. 베트남도 못하지 똥과 똥인데 그래도 베트남이 낫다 이 말이야. 선수 구성이 되었고 아프시 이것 아까 콜롬비아 멕시코도 그런 부분이고 그럼 둘 중에 뭐가 낫냐 봤을 때 베트남 많이 더 낫고 일본은 이제 한 세트 따냐 마냐고 이제 전력 차이는 월드 클래스다 보니까 차이가 나죠. 어제 세르비아하고 아르헨티나 보고 이거 얘기를 하지 말고 잘해봐야 한 세트다. 그리고 지금 세르비아는 뭐고 풀라인업이 나온 것도 아니야. 알겠지? 라인업 보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짜임새 있고 국제전에서 보여주는 일본은 갈 수밖에 없고 세르비아는 잘해봐야 뭐밖에 못 간다. 마이승 오버밖에 못 간다. 알겠지? 그 다음에 불가리아하고 스페인 한 셋 따서 놀랬지 케냐다 때 그지? 근데 그게 다다. 얘도 배구 설명할 게 없는 팀이다. 알겠지? 근데 불가리아 같은 네이션에서도 애까 이기고 뭐 많이는 없지만 팀이 상당히 탄탄하고 그다음 조직력이 좋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 안 했어? 여러분 대답해 봐봐. 네이션 배구든 뭐든 뭐 할 건 없지만 상당히 RN 하이 버전 같은데 탄탄하고 그다음에 아프지도 월드 클래스는 없지만 팀 자체로 구성이 잘 돼가지고 승도하고 꽤 뭐 잘하는 팀을 길게 5세트까지 끌고 가 이런 부분 있다고 분명히 자주 말씀을 드렸지 그지? 근데 스페인은 못하는 팀이야. 그럼 불가리아 똥배를 안 받았으니까 왜 불가리아는 엄청 강팀이 아니니까 그럼 뭐야 불가리아 승이 엄청 좋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180 잘하는 거는 두 팀 다 3대1만 나와도 언더 나오는 부분이고 남자 배구 기준점이고 5세트 기준인데 그 정도의 수준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3대0이 나오거나 아니면 3대1이거나 아니면 세트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가능성이 두 팀 모두 다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저는 언더이거나 불가리아 승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가리아 배당이 지금 전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낮게 받아야 되는데 좀 좋게 받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역배도 쓰고 했죠. 1.9대도 쓰고 했기 때문에 불가리아 승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짱깨 여배 잘했 남배는 존나 무너 주팅 장창님 이런 부분 있지 그제? 마인까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셧아웃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해봐야 한 세트 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미니카 프랑스 때도 보셔서 알 거고 얘네 두 세트 만에 중국이 이제 키빨이랑 그 장창리 주팅 월드 클래스다 보니까 잡아버리면 그냥 포기할 거예요 아마. 이거 의미도 없고 어차피 이거 이겨봐야
뭐 도공이 한 몇 연승을 해야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셧다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승을 이제 3배 해가지고 뭐 세포를 해갖고 챙겨갈 거면 챙겨갈 수 있는 요소는 되고, 이 골라 잡는 거죠. 3맙, 1맙처럼 승을 쓸 거냐, 만승을 쓸 거냐. 언더는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건데 완전 셧다운 나야 되니까 2.5로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승하고 만승 중에서 승수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우크라이나 카메룬은 분석은 안 되겠죠, 그죠? 아프리카 팀들은 두 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재수고 뭐 2.5도 또 마인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 경기는 갈 필요가 없지. 폴란드하고 독일은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이런 팀들은 농구 배구에서 여배 남배 다 잘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 그지? 독일은 이제 수준, 프랑스나 이런 4대 리그가 수준이 좀 떨어졌다 자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브나 이런 비슷하게 준 건 이제 실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준 거지, 그제? 근데 지금의 폼은 폴란드가 맞고 선수 구성도 폴란드가 훨씬 낫고 세터의 공격을 주는 것 자체는 다변화된 거는 폴란드가 맞고, 독일이 약간 좀 단순한 부분들이 있고 나이 많은 세터가 한 명 있고, 그지? 그래서 오바에 전형적으로 결국 폴란드 엔딩. 남배도 보셨죠, 그죠? 남배도 이제 파이널이다 이런 거 보시면, 그지? 그런 힘을 봤을 때 폴란드가 훨씬 낫고 배당 챙겨 먹기 좋고 네이션 때도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라 보니까 폴란드 승도 좋고, 베트남 마인드 은근히 좋고 이 정도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구에서 추천을 조금 드리자면은 중국 경기, 폴란드 경기, 불가리아 경기, 베트남 경기, 요 네 경기가 6개 경기 중에서 좀 좋은 순위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반드시 하셔야 돼. 멍청하게 표만 받아가 너 답지 주는 거 아니다. 그거 형님들이 한 거 내가 한 거지. 형님들도 해라니까. 유튜브 형님들도 해라니까. 썩내도 된다. 왜? 정신 좀 차리라고. 언제까지 남이 다 해주고 남이 모든 걸 다 해주냐. 없다. 그런 거 없다. 세상에 없다. 7에서 6연승에도 없다. 맨날 먹는 사람도 없고 맨날 안 되는 사람도 없고, 알겠지? 공부하고 노력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경기 챙겨봐라. 그게 답이다. 해봐라니까. 달라진다. 여러분 지금 했던 것보다 달라진다. 제발 생각 좀 하고 맨날 무지성 가서 남 탓하고 팀 탓하고 감독 탓하고 하지 말고 거를 줄도 알고 그래갖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맨날 남 탓만 하잖아 인생이, 그지? 그리고 따라가서 뭐 부귀영화 먹을 걸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다. 꾸준히 하든지, 그지? 도둑놈 심보 가지고 있잖아. 노력도 개뿔 하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모르고 물어봐도 모르고 답도 할 줄 모르고, 그럼 그런 사람 당연히 못 먹어야지. 어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노. 배구 됐나? 물어볼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고. 세상에 공짜 없다 내가 맨날 말하지만은 거저 먹으려 하지 마라. 인생 아무리 배팅이라도 다 노력하고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다. 세상에 공짜 없다. 맨날 거저 먹고 대충 쉽게 분석 대충 촉으로 느낌으로 뭐 아홉수 4대 뭐 이 팀이랑 안 맞아, 뭐 BJ랑 뭐 안 맞아, 핑계 너무 많아. 쓰잘데기 없는. 됐습니까? 이제 농구하면 끝이야. 농구 2부는 이거 끝나고 질문 받고 표 나머지 보내주고 질문 해주고 50분 컷하고 2부 들어갈 겁니다. 2부도 중요하다. 1부만 듣고 쌩까고 나가지 말고. 힘들다. 그래도 47분 컷했네.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해서 그거는 녹화 끝내고 있어. 녹화 그거 다 얘기하면 오늘 밤샐 것 같아. 해 마라. 분위기가 왜 이런데 힘들아. 안 할기가. 표만 가면 안 된다니까 힘들어.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뭐 알면 혼자 해라. 모르잖아. 모르니까 왔잖아 힘들어. 내가 잘난 게 아니고. 그럼 뭐 어딘가 공부하고 배워야 될까 아이가 힘들어. 그래 멍청하게 있으면 되겠나. 흐지부지 해가지고 좀 즐겁게 하고 좀 하고자 하는 의욕하고 좀 채팅도 치고 좀 그래라. 한 명 두 명만 치지 말고 좀. 표만 받아간 건 내가 잘한 거잖아. 형들 뭐 모르잖아. 알아야 될까? 알아야 다음에 찍고 내일 또 찍을까? 내가 다 해주는 거 없다니까. 아무리 잘해도. 듣고 있어요. 됐어. 그러면 가자. 그 기억 좀 해주고 얘기하면. 형들 영국 농구 잘하나? 내 방송 몇 번 들으시면 영국 농구 잘해? 잘해 뭐네? 하고 있어요. 지금 하잖아 형님. 엄청 줄여서 해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 다 줄인 거야. 그럼 유튜브 녹화는 못해서. 변방입니다. 10변방입니다. BBL이라고 있거든.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기를 봐 안 봐? 믿어 안 믿어 힘들어. 방제 본다면 봐 안 봐?
그러니까 퀄리티가 다르잖아, 그지? 그리고 맨날 똥 빼먹고 하는 게 아니고 8년 동안 좋은 배당가, 중배당가, 5배당가 이래갖고 힌트 주고 그래갖고 다 먹은 거야. 나는 이 정도 되면 얘기해도 돼. 왜 1년, 2년 까다리 잡는 나는 까다리 안 잡는 스타일인데 잡으면 얘기해도 돼. 이거 틀린다고 지랄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지 말랬다. 리투아니아 뭐야? 농구 미친 농구 미친 나라지. 뭐야? 필리핀,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도 있지. 그 여러 말은 너바 얘기하지 마라. 너바 얘기하지. 너바는 뭐 개나 소나 준비해 주는 거고 너바 개나 소나 아는 거다. 너바 타령하지 마라 제발 좀. 이거 호주랑 같은 거다. 호주도 저번에 18.5 받았지. 해야 된다. 그럼 선수는 없습니까? NBA 리그는 무슨 뭐 필요 없고 유로리그 선수도 없다. 알겠나? 유로리그 중위권 하위권 팀에도 없는 부분들이고 예선에서 간신히 올랐다. 간신히. 그러니까 지금 맛만 보는 거다. 약간 이런 거다. 약간 좀 오버하면 홍콩이란 팀 올라와가지고 월드컵 맛만 보는 거. 맛만.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런 방전이야. 수비밖에 할 수가 없어. 근데 수비가 되겠네. 월드 클래스가 얼마나 많은데. 사보니스 안 나와도 돼. 사보니스 또 오늘 사보니스 안 나오니까 좀 뭐 어쩌고 얘가 사보니스 필요 없어. 발란슈너스 필요 없어. 왜? 그 나머지 리투아니아 리그에 있는 선수들만 하더라도 이 18.5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는 영국이 60점을 해줘야 왜냐면 리투아니아 많이 보면 100점까지도 가능하고 오바인 팀 원래 오바인 팀이거든. 그러니까 기준이 높은 거거든. 근데 난 영국이 60점 이상을 해줄지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수비적으로 갈 거고 어차피 흐름 다 끊고 반칙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170을 주면 더 좋겠지만은 165는 언더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나고 호주처럼 그때 해야 돼. 우리 한국이 30.5 많이 나고 언더 하듯이. 알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 사보니스 발렌슈너스만 얘기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이야기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란 말이야. 알겠지? 그 얘네들은 정통 빅맨들이 외곽슛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많은 NBA 선수 얘기 안 하더라도 그래 보신 분도 있어. 무슨 니스 이런 애들 있지, 그지? 그런 애들이 딱 빅맨에 3점 장착하고 롱투도 다 가지고 있고 정확도 상당히 높은 팀, 평균 신장이 가장 높은 팀에 속하기 때문에 요번에 올라온 팀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오슬롬이라는 선수, 영국의 선수 유망주가 있긴 해. ACB에 있는 오슬롬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요 경기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야. 오슬롬이라는 선수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ACB에 이제 그 어디고 하이리그 팀에 지금 뛰고 있거든. 근데 눈에 보이는 선수는 아니고 뭐 나와가지고 2점, 3점 하고 뭐 그런 선수가 경험 먹고 그런 선수인데, 근데 그 선수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의미가 없지.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 아는 뭐 아누노비 이런 선수는 영국 국대 수준이 알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알겠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알겠지? 결국 안 뛰는 얘기든 안 뛰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뛰도 안 하는데 뭐 그거 뭐 얘기해서 뭐야? 아는 척 할 거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오마가 난다면 리투아니아가 110점 이상 넘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고 영국 60점 넣는다는 부분이지. 그래서 농구 강국이 맞고 이 팀뿐만 아니고 항상 15.5, 10.5, 뭐 8.5 강국 맞습니다. 그지? 5위권에도 가끔 들어갈 때도 그리스나 리투아니아 이런 팀도 오히려 더 잘해요. 요새 프랑스랑 스페인이나 그 다음에 그 4대 리그 있죠. 독일 이런 BBL이나 ACB나 리그 A 이런 애들 수준이 많이 떨어졌고요. 제가 유럽 농구를 많이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뭐 그리스나 그다음 뭐고 리투아니아나 그다음 터키 이런 팀들이 오히려 리그 수준이 낮지만 뭐 잠재력이나 그다음 유망주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팀들이 더 기대가 라트비아 농구 잘하죠. 그죠? 그런 나라들 더 기대가 되고 지금 오히려 4대 리그들이 수준이 많이 떨어지거나 경기 리그가 뭐 평등이 많이 내려가. 우리는 배팅 안 되지만 외국엔 배팅 되잖아. 그럼 수준이 150점대 100 이런 경기도 많다 이 말이야. 남자 농구인데. 알겠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체코와 포르투는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간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노? 이마 형님한테 말씀드린 거 있는데 오바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더 좋은 거는 저는 포르투갈 역배나 프랜스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자 체코는 그냥 간단 이것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선수 한 명이 없으면 그냥 아예 경기가 안 되는 그런 팀이야. 약간 맨날 얘기하는 CPU가 하나 없으면 경기 작동이 안 되는 팀. 물론 선수도 각각 있어. 아예 없지는 않는데 그냥 팀 구성이 얘가 나왔을 때 잘 되고 팀이 돌아가고 뭐 이런 부분이지. 그런 팀들 많지, 그지? 그래서 뭐 애틀란타에 그 뛰는 그 크레이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어차피 경기를 애틀란타에서 많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별로 안 죽냐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포워드 라인 중에서는 약간 이제 그 체코의 이제 서장훈이라 볼 수 있는 온드레즈가 나오고 있는데 애가 느려요. 느리면 그러니까 확실히 단점이 많아요. 그냥 하승진이라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는 이제 마틴 피터카가 있는데 마틴 피터카가 시즌 중에 부상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라 보기 힘들어요.
이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는 걸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알고 내 눈을 다 봤다 이 말이야. 못 본 건 내가 챙겨서 다시 유튜브 가서 본 거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조진혁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좀 56인데 방금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황금기가 될 수 있는 구성을 가졌다 이 말이야. 진짜 못했. 제일 잘한 게 유로 바스켓 때 네 번밖에 진출을 못했고 최고 성적 2007년도에 9위 한 게 최종 성적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 선수들 기억을 해줘. 왜 농구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채팅 치세요. 2m 가드가 있는데 엄청 빨라. 외곽 슈팅도 좋고 가드야 가드. 정창용보다 더 큰 선수가 이진도 되고 속도도 있고 센스가 있다 이 말이야. 트라반테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있고 걔는 외곽도 좋고 이 시야가 좋아서 패스도 정말 잘해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2m 11cm의 네이마스 켄타, 이거 NBA 뽑아간다 말이 있었는데 안 뽑아갔는데 예선 때 폭격을 했었습니다. 19점, 리바운드도 좋고 위치 선정도 좋고. 그래서 체코가 한 명도 없는데 센터 라인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누구 온드레즈는 느리단 말이야. 그지? 온드레즈 나가버리면 막을 선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중국식 농구처럼 이길 수 있는 게 포르투갈이고, 포르투갈 옛날 농구 데이터는 다 필요가 없어요. 옛날 데이터 얘기하면 그냥 다 사기꾼이, 알겠지? 지금 이 선수도 알아서 이 선수도 기대가 되고, 포르투갈이 이제 거의 20년은 이제 농구로서 뭔 얘기를 못했다 이 말이, 알겠지? 그래서 케타라는 선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2m짜리 거의 2m 198이면 이 선수를 보면 보일 거야. 오늘 경기 봐야 되니까, 그지? 이 선수가 외곽 슈팅도 좋고 무리도 안 하고 가서 경기 조율도 좋기 때문에 일단 기대가 되는 거는 포르투갈. 근데 배당을 왜 이렇게 좋게 줬느냐? 그래도 경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왜? 체코는 그래도 할 만큼은 하던, 유럽에서는 19위 정도는 하니까 간 거고, 이제 포르투는 어쨌든 변방이고 아직까지는 못 믿겠다 이 말이지. 근데 저는 체코는 한 명 없으면 안 돌아오는 경기들, 유로 바스켓이고 농구 월드컵이고 많이 보여주고 거기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 사토란스키, 여러분 아는 사토란스키 오랜만이죠, 그지? 사토란스키가 허리 빠진 것도 크다. 그러니까 얘 나이도 많아. 이제 있어도 솔직히 사토란스키한테 의존하려면 체코가 나는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온드레즈하고 이제 그 아까 그 애틀란타 출신 그 비터 크레이시 이제 7순위로 뽑혀 그 친구가 역할에서 잡아줘야 돼. 근데 팀 컬러도 좀 바꿔야 돼. 한 놈이 의존하는 이런 경기를 가서는 그 팀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저는 포르투갈 역배다 프랜스하고 역배도 좋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역배를 갈 거면 2배당짜리 2개를 가는 게 맞고, 프랜을 물 수 있으면 무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언더고 많이 가야 되고, 포르투갈은 이제 좀 올라오고 이제 유럽 농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두각을 좀 보일 수 있고 황금 세대를 구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리그 수준도 140점대에서 150점대로 많이 올라갔어. 리그가 좋은 리그는 아니, 당연히 변방 리그야. 유럽 리그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비가 좋은 건 아니야 포르투갈이.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그도 약간 필리핀 리그처럼 수비 안 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수비 갖고 하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언더 갈 수는 없어요. 체코 그리고 점수는 70년대 80년대 꼬박꼬박 유로바스켓 농구 월드컵이나 지그대 붙거나 아니 클럽끼리 붙었을 때도 언더 양상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어제 그 3일 전부터 제가 오버 타령을 했던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형 얘기해줘 구조. 내가 오버 이거 하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무슨 경기 해갖고 오버 볼 거라고. 몬테네그로도 라트비아도 얘기를 했었고, 라트비아는 이제 저녁에 있는데 그거 오버 본다 얘기했었거든요 미리. 이틀 전 얘기했어 그때 그리스 마인처럼. 몬테네하고 독일, 몬테네도 원래 150점대 경기를 많이 하는 팀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유로선 느바 선수도 한 명도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독일 선수인데 고팅겐이랑 그다음 바이에른 미넨,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가 어디고 어디지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올룸 이런 선수들만 해도 충분히 마인은 해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지? 그리고 마인도 좋고 오버도 좋고 약간 선택의 차이인 부분들이고, 물론 여러 말고는 부세비치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나머지 유럽 선수들이 잘해줘야 될 부분들이고, 가드진들이 너무 약해. 그리고 유로리그 수준 늙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때 잘했던 이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부세비치 의존도 상당히 높은 팀이 아까 체코랑 마찬가지야. 그 팀들은 항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선전에서 기복이 많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좋기는 평가하기는 어렵고, 수비 조직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독일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슈레더 백업이 중요한 슈레더가 나오냐 아니면은 BBL에 뛰는 그 선수가 나오냐 차이는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이건 전력차가 확실하게 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10점 이상은 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의 입맛대로 농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봐요. 이거는 느바 선수를 제외하더라도 독일의 느바 선수, 뭐 다니엘 타이스, 그다음 바그너 이런 애들은 어차피 오히려 느바에서 엄청 잘했던 선수들은 아니잖아. 바그너 뭐 그 정도 뭐 얘보고 간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지금 이제 문부르 신인 감독이 부임하고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젊은 감독인데 잘하는 그런 약간 조상현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선수, 이런 감독이 전술이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슈터들도 지금 많이 데려왔어요. 독일이 슈터 자원들이 많거든요. 리그에서 독일 리그 BBL에 그리고 유럽 상위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3점이 잘 돼야 형님들아 10 이상 많이 가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가려는 거야. 항상 농구 제가 분석 드릴 때 3점 요소 제일 중요하고 자유투는 3점 요소라 그다음 얼리 오펜스 이게 제일 그다음 가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부합을 하고 전력 차이도 있고 수비가 약하다 보니까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느바 선수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지? 슈레더 여러분 알 거 아니야. 그래도 슈레더 백업도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은 저기 몬테네그로 상대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몬테네그로는 보통 이제 남자 배구는 150점대, 150